예, 선생님입니다. 이제 방정식에 대해서 이렇게 좀 궁금해하는 가정도 많고, 이제 우리 중학교 1학년 학생 아니면은 이제 중학교 과정을 빨리 배우려고 선행을 하려고 하는 초6 이하의 여러 학생들에게 문의를 많이 받습니다. 선생님, 방정식 너무 어려워요. 정수와 유리수에서 계산하는 거 이제 간신히 지나왔고, 혼합 계산, 분수 소수 계산, 중괄호 소괄호 대괄호 계산 이제 살짝 넘어왔는데, 갑자기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x에 대한 내용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힘듦을 호소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 학원생들을 위한 강의이기도 합니다. 선생님, 저 방정식을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이걸 좀 보고 와서 조금 더 익숙해질 수 있게끔 하고, 나머지 디테일링은 학원에서 하도록 하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 강의를 지금 또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오늘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그냥 방정식입니다. 이게 방정식이 뭔지, 그리고 뭐 어떤 과정이 필요한 건지, 뭐 때문에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부분인 건데, 중3 과정에 위치해 있는 2차 함수 파트는 오늘은 안 볼 겁니다. 순수하게 1차 방정식 여기만 보도록 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궁금하지 않았습니까? 도대체 우선 1번, 방정식이 뭔데요? 왜 방정식이 필요한데요? 라고 하는 궁금증을 가지게 될 건데, 이런 거예요. 어떤 2라는 숫자와 네모라는 숫자를 곱했는데 걔가 16이 나오더래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곱셈을 너무 잘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는 여기 자체에 있는 내용이 8이라는 것쯤은 알 수 있을 거예요. 선생님, 뭐 당연히 2, 8이 16이니까 8이죠. 예, 그래서 8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럴 때는 뭐가 되는 거죠? 참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이웃집 철수는 아직까지 구구단은 못 외운 거예요. 초등학생 2학년도 아니고 1학년이다 보니까 뭘까 2, 3 했는데 이건 6이니까 거짓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어떤 미지수가 나왔을 때 그 값에 어떤 숫자를 넣어서 참이 되기도 하고 어떤 숫자를 집어넣어서 거짓이기도 하는 그런 식들을 방정식이라고 할 건데, 조건이 있어요. 등호가 있어야 되고요. 우리 부모님들 좌측 깜빡깜빡 하는 좌측에 있는 변이 있어야 되고요. 우측 깜빡깜빡 하는 삐뚤어졌다. 그래서 우변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좌변과 우변이 있고 등호가 있어서 하나의 시계 틀을 완성해낼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위에서 잡아놓은 저 네모칸 있죠. 저기 네모칸을 x, 미지의 숫자 x라고 표현하는 것을 방정식의 식이라고 합니다. 그럼 선생님, x, y, z 막 무수히 많은데 왜 굳이 미지 문자를 a라고 해도 되고 b라고 해도 되는데 왜 x라고 칭하나요? 라고 한다면, 요 방정식을 나중에 가로에 있는 x와 세로에 있는 y를 묶어서 우리가 함수로 이동시킬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은 임의에 넣을 수 있는 식들의 좌표를 x값으로 잡기 때문에 그럼 통일해서 같이 배워 나가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너무 많은 그 사람들 아니고요. 정말 특출난 사람들을 보면 수학을 눈으로 푸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공식 위에 공식 세우고 공식 위에 공식을 세워서 자기만의 체계를 만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 하나만 가지고도 금방 계산이 되고 난 종이에 적어봐야 돼 하는데 그 사람은 빠르게 계산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겠죠. 예, 뭐 말이 길어졌네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 번 더 방정식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본다 그러면 등호가 있고요. 그리고 좌변과 우변이 있는 상황에서 어떤 미지 문자에 우린 x로 하자는 거죠. 어떤 값을 넣었을 때 때로는 참이고 때로는 거짓이 되기도 하는 등식을 우리는 방정식이라고 할 겁니다. 자, 여기에서 참이 되게끔 해주는 우리 이 x를 이제부터 우리는 뭐라고 할 거냐 그러면은 해라고 할 겁니다. 근데 사람마다 표현하는 방법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의 또 다른 이름을 근이라고 할 거고 근의 또 다른 이름, 해의 또 다른 이름을 시계값이라고 할 겁니다.
그리고 이 시계값의 또 다른 이름을 우리는 식을 만족하는 값이다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나 근이나 시계값, 식을 만족하는 값을 찾는 행위를 하는 것을 우리는 방정식을 푼다라는 말을 씁니다. 방정식을 풀어줘. 그러면 해를 구해줘. 해를 구해줘. 그러면 저 위에 등식이 참이 되게끔 하는 값 좀 구해봐줘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방정식이 뭔지, 방정식은 어떻게 표현을 하는지, 그 다음에 방정식을 푸는 거는 왜 풀어야 되는지까지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이러한 내용에서 1차의 방정식으로 내려간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어떤 식이 어떻게 들어올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ax 더하기 b는 c다 라고 되어 있으면은요, 이런 수로만 이루어진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미지 문자 x의 지수를 보세요. 지수가 1이 되는 것을 1차 방정식이라고 하고, 그럼 1차 방정식이라는 이 타이틀을 달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상황은 뭐냐면요, x의 앞에 붙어 있는 이 개수인 a가 절대 0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0이 되어서 이 식이 없어져 버리면 내가 대입해야 될 미지의 x가 없어요. 방정식은 그 미지의 x에 의해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거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뒤에 2차, 3차를 배울 때지만 그 타이틀이 붙어 있는 최고차항의 개수는 절대 0이 되어서는 안 되는 내용입니다. 예, 그렇죠. 자, 이제 이렇다고 하면 여기에서 이제 교과서나 아니면은 책들을 보면 어떤 말들이 막 나오냐 그러면은 방정식을 풀기 위한 등식의 성질을 막 설명해 놓습니다. A와 B가 같은데 똑같은 수를 더해도 되고 빼도 되고 곱해도 되고 0이 아닌 수로 나누어도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한 부연 설명을 선생님도 현장에서는 그렇게 넉넉하게 설명을 하고 풀어라고 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애들이 이제 궁금증을 가지거나 이해를 못하게 되죠. 왜 방정식이라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왜 갑자기 이런 등식의 성질을 나와가지고 내가 힘이 들어야 돼? 라고 하는 가정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방정식의 성질이 왜 필요한지 잠깐 볼 것 같으면요. 아까 있는 식에서 2x-1이 5라고 합시다. 근데 이제 뭐 여기 어떤 가정을 거치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여기 x에다가 1도 넣어보고 2도 넣어보고 3도 넣어보고 4도 넣어보고 계속적으로 넣다 보면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근데 아까 제가 식 위에 식이 있고 식 위에 공식이 있어서 수학을 잘하는 사람들은 빠르게 푼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빠르게 푸는 이유가 있겠죠. 그 공식, 식 위에 공식을 만들어 놓는 게 이 등식의 성질의 기본 성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는 나중에 결국은 x는 얼마야 라는 걸 찾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게 방정식을 푸는 궁극적인 목표가 된다고 그랬죠. x의 값을 우리는 해라고 그랬고 근이라 그랬고 식의 값이라고 그랬고 식을 만족하는 값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을 찾아 가지고 구하는 것을 방정식을 푼다라고 그랬어요. 그럼 x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 제일 위에 처음에 주어졌던 식을 다시 한번 본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식은 여기 있는 이 x만 필요한 거예요. 그럼 우리 여기 1도 필요가 없고 2도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되겠죠. 그럼 그 과정에서 첫 번째 1번 마이너스 1을 어떻게 하면 없애줄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해 보게 된 거예요. 그럼 얘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여기에다가 1을 한번 더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없어지는 거죠. 하지만
옆집 영수한테 하나를 줬고 철수할 때도 하나를 줘야 되는데 한 명에게만 준다 그러면은 좀 기분이 좀 상하겠죠. 그래서 양변에 1을 준다라는 맞지 않는 얘기를 하는 건데 좌변과 우변에 똑같은 수를 더해도 된다라고 하는 등식의 성질 요겁니다. 요거를 이용을 해보는 겁니다. 그럼 이제 누가 남냐고 그러면은 2의 x는 6이라는 게 남아요. 그럼 역시나 또 필요 없는 이 2라는 녀석을 없애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궁극적으로 해내야 되는 거는 x의 값이 얼마인지를 찾아 나가는 내용입니다. 그럼 좋습니다. 얘를 없애기 위한 하나의 치트키는 2로 나누어 보면 되겠네요. 근데 여기도 2로 나누었으면 여기도 2를 나누어야 된다라는 등식의 성질을 써보는 겁니다. 그러면 약분이 되어서 x는 6 나누기 2는 3이라고 하는 값을 굳이 1 넣고 2 넣고 3 넣고 4 넣어보지 않아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혹여나 방정식을 지금 처음 접하는 학생들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선생님, 전 여기다가 1 넣고 2 넣고 3 넣고 4 넣다 보면 이 식의 과정을 풀어나가는 것보다는 훨씬 쉽게 빠르게 이해할 수 있고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눈으로 바로 보여지는 식에서는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풀어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식이 장황하고 되게 길어질 때는 눈으로 딱 봤을 때 한 번에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 분수, 소수도 섞여서 정수와 이루수를 배웠던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부호가 똑같은 부호는 그 부호를 빼내고 두 수를 더한다. 부호가 다를 때는 절대값이 큰 부호를 빼낸 다음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뺀다. 막 이렇게 하고 배우지 않았습니까? 이제 간신히 그거 배웠는데 빼기 하래요. 빼기는 부호를 더하기로 바꾸고 뒤에 부호를 바꾼다. 그거 좋아요. 여기서 더하기 빼기까지 배웠어요. 뚜둥 곱하기 나오고 나누기 나오고 분수 소수 나오니까 힘들겠죠. 혼합 계산에서 얼마나 힘이 들었습니까? 그거와 똑같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등식의 성질이 왜 필요하냐면 어떤 그런 방정식을 풀기 위한 하나의 빠른 포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똑같은 수를 양변에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거나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또 이제 좋아요. 이제 하나는 공부는 배워가면서 계속 머리가 발전하는 거지만 이제 뭐 양보일 수도 있겠죠. 좋아. 그럼 내가 그거 이해한 걸로 오케이. 그럼 이제 거기서 하나를 더 추가를 해버립니다. 어떤 내용이냐고 하면 이런 거죠. 아까 우리가 2의 x 마이너스 1이 5라고 했을 때 여기의 양변에 플러스 1과 플러스 1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게 만약에 계산이 된 상황이라고 하면 얘는 없어지죠. 그럼 2x가 돼요. 그리고 5 더하기 1이 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내가 요거를 다시 한번 지워 볼게요. 요거만 요렇게요. 그러면 요 식에서 요 식은 어떻게 방정식을 풀어가는 하나의 과정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걸 이항이라고 그래요. 다를 이를 씁니다. 다를 이. 항이 바뀌었다. 항이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좌변에 있는 마이너스 1을 우변으로 옮겼다라는 그림으로 얘를 생각해도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 1이 부호가 바뀌면서 플러스 1이 되는데 이렇게 이항을 하는 이유는 등식의 성질을 좀 줄여보자라는 겁니다. 너희들 이제 우리 약속하지 않았니? 양변에 똑같은 수를 더해도 되고 빼도 되고 곱해도 되고 나누어도 된다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걸 이항이라고 해서 부호를 바꿔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등식의 성질을 이용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게 이항입니다. 이제 등식의 성질을 줄이는 거죠. 2의 x-3은 5의 x-9다. 그러면 x를 여기로 몰아가고 상수를 여기로 몰아가 보세요. 2의 x에서 항을 바꿨으니까 부호가 바뀌어서 넘어오겠죠. 그 다음에 우리 학생들 보면은 마이너스 3이 넘으면 꼭 마이너스 3을 먼저 적더라고. 플러스 3 마이너스 9.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얘가 넘어온 애를 먼저 중심을 주다 보니 그런 건데 뭐 상관은 없습니다만 원래 있던 숫자 적어두고 넘어온 숫자를 바꿔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정수와 이수에서 배웠던 절대값이 큰 부호를 빼낸 다음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서 x를 하고 절대값이 큰 수를 빼내고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라. 그러면 마이너스 3x는 마이너스 6이 된다. 이제 여기에서는 이항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양변을 마이너스 3으로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x는 플러스 2가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요게 우리 1차 방정식의 풀이라고 합니다. 활용은 여기에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내용 자체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방정식이 왜 뭔지를 알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표현하는지 알았고요. 그리고 1차 방정식은 어떻게 생겨먹은 녀석을 1차 방정식이라는지 배웠고, 이제 그러한 1차 방정식에서 1차 방정식을 푸는 이유는 해, 근, 시계값을 구하는 과정이라는 거 배웠으며, 등식의 성질을 이항의 성질로 발전시켜서 쉽게 푸는 과정까지 배웠다라고 합니다. 요까지가 중등의 과정이라고 보여진다면, 물론 여러분 분수 소수의 방정식 계산은 또 추후에 일어날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내가 고등 과정까지 한 번에 본다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이런 거예요. AX는 B라고 합시다. 그러면 중등 교과 과정에 익숙한 사람은 선생님, 우리 양변을 A로 나누는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X는 A분의 B라고 할 수 있잖아요 라고 얘기할 겁니다. 근데 이거는 철저하게 중등 가정의 사고겠죠. A가 0이 아니라는 전제 조건 하에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거예요. 만약 1번 A가 0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0 곱하기 x는 b라는 식으로 바꿔지는데 x의 그 어떠한 숫자를 수십, 수만, 수천, 수백, 수억 경의 숫자를 집어넣어도 좌측에 있는 좌변은 무조건 0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만약 b가 0이라고 하면 식은 어떻게 바뀌냐면 0 곱하기 x는 0이 되겠죠. 그러면 어떠한 수를 집어넣어도 좌변도 0이고 우변도 0이기 때문에 무조건 성립하는 식이 됩니다. 이걸 우리가 해가 어떨 조건이라고 말을 하냐면 무수히 많을 조건이라고 합니다. 무조건 집어넣어도 무조건 좌변과 우변의 성립이 되니까. 하지만 실제적인 이런 형태의 그런 가치는 마땅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정과 불능이라는 말을 쓰긴 하는데 뭐 그까지 어렵게 가지 말고 그냥 해가 무수히 많을 조건이구나라고 생각합시다. 근데 만약에 b가 0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좌측은 0 곱하기 x가 되어서 무조건 0이 나오는 상황인데 우측이 그냥 b가 딱 숫자가 나와요. 그럼 0과 b는 같고 싶어도 같을 수가 없겠죠. 그럼 이때는 뭐가 되는 겁니까? 해가 없을 조건이 되는 겁니다. 해가 없는 조건이에요. 그래서 AX 조금요. 그래서 AX-2X는 2A-4다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X로 묶었을 때 A-2가 되죠. 그리고 2로 나누었을 때 A-2가 될 겁니다.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1번 여기를 기준 잡아야 돼요. A-2가 0이 아니라고 하면 양변을 A-2로 나누어서 x는 2라고 구할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A-2가 0이에요. 그럼 A가 넘어가면 2라는 소리죠.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요 형태를 갖고 있는 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0 곱하기 x는 2 곱하기 0이 되어서 좌변도 0이고 우변도 0이겠죠. 그럼 이렇게 되는 경우는 해가 무수히 많은 가정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걸 인수분해식과 결부시켜서 고등가정에 한 번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물론 여기에 부수적으로 되어 있는 너무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설명을 다 하게 되면은 그거는 이 1차 방정식을 살펴보는 요 강의의 해가 되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디테일링 작업이 되는 거지.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는 거는 요렇게 해서 개념을 잡아 가십시오. 방정식에서 1차 방정식은 도대체 뭔지, 그 다음에 1차 방정식은 또 뭔지, 그리고 방정식을 푸는 거는 누구를 구하는 건지, 그럼 그런 방정식을 푸는데 왜 등식의 성질이 필요한지, 등식의 성질을 발전시키는데 왜 이항이라는 개념이 들어갔을지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 본다면 요 방정식과 1차 방정식 그런 내용들에 대한 이해가 잘 되어진 겁니다. 거기에서 이제 발전시켜서 하나의 문제를 오래 풀더라도 그러한 개념을 확실하게 잡아가지고 발전시켜 방정식을 여러분 것으로 만드는 게 오히려 길게 봤을 때는 수학을 완성짓는 완성도가 훨씬 많아지고 빨라질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해가 무수히 많을 조건과 해가 없을 조건인 부정과 불능에 대한 가정은 고등 가정이기 때문에 그까지만 살펴보신다면 솔직히 말하면은 고등학교 1가정 방정식에서 무리가 있지는 않을 겁니다. 네, 뭐 이 20 몇 분에 해당되는 강의로서 이걸 완벽하게 안다라는 게 아니고 이러한 방정식의 초석을 알아가 보자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강의 마무리 짓고요. 다음 강의는 2차 방정식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내용들 요거는 좀 많을 겁니다. 그걸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